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과 세금입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세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그러면 혼인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이게 이제 법률혼이죠. 법률혼인데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이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은밀하게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연녀라고 하죠. 내연녀. 내연녀라고 하는데 이 내연녀에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있고요. 사실혼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혼인신고가 돼 있잖아. 혼인신고가.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여기는 신고만 없을 뿐이에요. 신고만 없을 뿐. 나머지는 혼인의 실체는 다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혼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만 보호를 해준다. 그 차이가 뭐냐. 이쪽에서는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있고 자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그런데 이쪽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해준다. 여기서 이혼을 하면은 재산분할을 하잖아요. 재산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하잖아요. 이 재산분할을 하면요. 여기에는 세금이 없어요. 증여라든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 대가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내놔야 돼요. 위자료를 주는 쪽에서. 이거는 세금이 붙어요. 그러면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사실혼이 남편이 어느 쪽이든지 서로가 욱 하다가 야 이제 그만 살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그만 살아 하면서 그동안 내가 같이 살면서 재산 모아놨으니까 재산 불려줬으니까 내놔 나도 내 것도 내놔 라고 이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재산분할 오케이 이거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산분할 이쪽에 재산분할 이쪽에 재산분할이나 증여세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위자료 이쪽에서 어느 위척 배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옆에가 어떤 남자가 있다 이거예요. 남자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그 성질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그냥 야 이제 가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유책 배우자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유책을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이쪽에서 뭐를 더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세금이 붙죠. 자, 그런데 오늘 뭐 언론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남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혼을 하고 아니면 사별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아내의 존재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아내의 존재가 없어지고 이쪽이 법률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자1, 자2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피가 안 가면 안 친해요. 안 친하니까 아주 그냥 막 뭐 똥 씹는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지. 앙숙이 되잖아요, 앙숙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남편한테는 100억이 있단 말이에요, 100억. 100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면서 100억을 이렇게 모으는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 왜? 그 일조라는 게 뭐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 잘하게끔 안에서 이제 내조를 잘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14억 정도밖에 안 된다. 만약 이제 법정 지분이. 남편이 죽고 나서 상속권이 있단 말입니다. 왜? 후처니까. 이게 처예요, 처. 첩이 아니다 이거예요. 후처. 이혼을 하고 이쪽에가 이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후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상속을 받는데 14억밖에 안 되겠더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편 보고 졸랐죠. 그러니까 곧 죽어갈 사람한테
이혼을 하자. 이혼하게끔 해주라. 그래가지고 재산분할로 50% 달라. 해가지고 실제로 50억을 줬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재산분할하고 딱 끝냈어요. 이제 끝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상속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국세청이 더 먹어야 될 것인데, 아니 100억의 절반을 국세청이 먹어야 되는데 무슨 절반을 이 사람이 가지고 가. 그러니까 국세청도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여세로 때려버린 거예요. 증여세로 때리니까 뭐 조세심판원이나 뭐 저 1심, 2심까지도 맞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국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심에서 그건 아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된 거죠.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잖냐.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분할한 거를 너가 뭐 때문에 부정을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이혼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맨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잘 갖다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이다. 가장.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라면 네가 입증해봐라. 그러면 가장이라는 거를. 예? 서로 짜고 이혼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봐라. 그냥 정황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본다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1, 2심에서 걸렀으면 되는데 1, 2심에서는 걸리질 못하고 대법원까지 꼭 가야만이 그렇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죽고 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혼 배우자는요, 공중에 붕 떠버려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왜? 상속권이 없잖아요. 상속권. 죽어버리면 상속권이 없고 이쪽에 있는 그 혈족이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이게 뭐 빚적은 개살구 돼버리잖아요. 죽서서 누구 줘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성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우리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자. 해소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재산분할로 해주라. 재산분할.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곧 죽겠게 생긴 사람한테도 해달라. 그래야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할 거 아니냐. 재산을 그래도 지킬 거 아니냐. 나 먹고 살 거는 주라 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남편이 병원에 들어가지고 혼수 상태에 접어들기 15일 전에 일방적으로 나 사실혼 관계 해소할란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상속인들한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실혼 관계는 어느 일방이 기분 나쁘면 야 그만 살자 헤어지자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것이다. 일방적인 권리니까 해소를 통해 가지고 재산분할 그 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분명히 입증이 되면 재산분할 가능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른 혼수 상태에 있기 전에 얼른 사실은 해소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거죠 법원에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갔다. 이거 국세청이 뭐라고 말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들은요 항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상대방 배우자가 죽어버리면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뭐를 해야 유리하다 이거예요. 재산분할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를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챙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사랑이냐 이거죠. 사랑. 처음에 만날 때는 네 죽고 나 죽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나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기운이 내 등 뒤로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내 외롭고 이 차가운 이거를 심장을 다 데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 같죠, 같이. 검은 머리 팥뿌리가 아니라 그냥 세세생생 같이 살자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에 이렇게 같이 사실은 혼인신고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돈 문제에 봉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연녀 중에는 이렇게 사실혼 관계도 있지만은 그냥 그야말로 본처 밑에 여자라고 해가지고 첩의 관계. 이거는 혼인의 실체가 없어요. 그냥 실체가 없다. 남자가 이렇게 주말마다 온다든지 뭐 스폰서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관계. 그냥 즐기는 관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혼인의 실체가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딱 죽고 나면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처가 있었고 이쪽에 자식이 있었는데 자일 나중에 보니까 내 재산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그래도 어디 대기업 사장까지 했는데 나는 100억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골프 회원권 하나밖에 준 게 없더라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다 빼가 버렸다 이거죠. 상당히 치밀하게 빼간다. 치밀하게 다 웃음을 지으면서 뺏어가 버린다 이거. 이게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애당초 이 목적을 위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냥 맹목이요. 이런 경우가 맹목이지, 맹목.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기 발톱을 감추고 속셈을 감추고 앞에서 알랑방광 하면서 뭐 그렇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 남자는 결국은 자기 혼자 병원 가가지고 그냥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처로부터 또 뭐를 간호도 못 받고 이 첩한테도 뭐를 간호를 못 받고 이 사람은 그날 또 골프 치러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이상해가지고 운전기사 보고 병원 좀 가보자 했는데 결국 병원 가자마자 응급실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 봐야 그거를 아끼고 해봐야 결국 임자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아끼면 똥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제 대판 싸우는 거죠 이제 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요즘은요, SNS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트를 그것도 빨간 하트 있잖아요. 빨간 하트를 뻥뻥뻥뻥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계속 날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딱 부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한번 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탁탁 써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채팅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채팅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죠. 이 사람은 애기가 문어발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하여간에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은 다 건드려가지고 100명 건드려 봐가지고 한 명 걸려들면은 목적 달성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꽃뱀의 조직들이 존재한다. 전국구도 있고 지역구도 있고 동네 아파트 수준에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가 교류되고 언니 동생끼리 서로가 끼리끼리 연결된. 그러니까 남자들이 함부로 돈 벌었다고 어디 능력 자랑하고 이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다 정보망 안테나망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SNS 이 네트워크 망을 가지고요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이거를 잘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화를 시켜가지고 다 조직을 만들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대통령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은밀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남녀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뭐요? 도대체 나 그래서 이 사랑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랑자더라고요. 랑이 이 사랑이래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생각사였대요. 생각사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막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음심을 쓴 거예요. 이게 모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러면 어둠이 어두워지면 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게 미스, 영어로 보면 미스, 이쪽은 싱크.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애로운다 이거죠. 사랑으로 이걸 보고 이제 러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는 이 하트가 이게 꼭 필수더라고요. 하트가 필수, 심장이 나와야 돼요. 심장이 나오고 디프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장 깊이 이 앉혀가지고 들어온 존재해서 어둠이 지면 질수록 더 그리워지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게 이제 사랑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하니까 아하 이해되겠다 라고 하는 거 하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하게 느낀다 이거예요. 상대를 귀하게 느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욱 않을 거 아니에요. 욱 하더라도 사람이 업과 업이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데 기분 나쁘면 욱 성질 내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귀하게 느껴야 감지덕지, 당신 만나서 진짜 내가 이렇게 줬어 하면서 감지덕지를 해야 욱 하는 것이 하나라도 줄어들 거 아니야. 결국은 욱 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남녀 사이나 결국은. 그런데 욱 해야 될 상황에서도 욱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게 사기꾼이다 아니에요. 그야말로 프로죠, 프로. 그러니까 항시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로서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막 속아버리잖아요. 아니 기분이 나쁘면 당연히 성질 내는 것이 본능이죠. 그 본능을 참고 딱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항시 이런 부분들에 맹목이 돼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내 호주머니에 돈 다 털리고 나서야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현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개념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게 사랑을 왜 하고 싶냐 이거예요. 결국은 외롭다는 거 아닙니까? 외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자체가 고다 이거예요. 고에서 시작을 해요. 고에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고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고로. 왜? 이 애가 결국은 증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증으로 가버려요. 세세생생 가자고 했는데 10년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것도 내 이익 챙기기 위해서 바쁘다 이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대놓고 내 이익을 안 챙겨주면은 그걸로 본색을 드러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꽃을 들고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뱀같이 그냥 막 사악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을 띠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얼마만큼 막 갈등이 심할 겁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자체도
고다 이거야. 시작도 고고, 유지도 계속하는 것도 고고, 끝나는 것도 고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에서 시작해가지고 고로 끝나버리더라.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막 이런 영혼이 되고 싶죠. 상대를 통해가지고. 그런데 성인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럴 일이 없단다. 그럴 일이 없단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한테 얻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이 발을 정자가 항시 중요하더라. 있는 자체를 그대로, 현상 그 자체를 그대로 보는 능력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말도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맹목적인 사람들은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성질부터 내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